이처럼 장마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5호 태풍 장미인데요. 오늘 오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태풍 전망과 앞으로 장마의 움직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기 전에 지금 장마 상황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장마 전선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 세력은. 그래서 그 남쪽으로 현재 뭐 경기 북부 쪽으로만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강한 비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북한 황해도 쪽으로 주 장마 전선은 현재 북상해 있습니다. 예. 태풍이 좀 밀어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풍이 올라오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대개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는 경우, 하나는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예. 네. 그래서 장마전선을 그 끝부분을 갖다 약간 좀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그렇게 보고요. 어젯밤까지 주로 이제 어제 중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많이 온 곳도 주로 이제 강원 북부,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원, 오천이 204mm 정도 내렸고요. 예. 포천이 203mm, 또 연천이 183mm 정도 내리면서 철원 지역은 지난번까지 합해서 현재 900mm가 넘은 지역이 많습니다. 네. 지금 장마에 이제는 태풍 장미까지 겹치는 모양새인데요. 이러면 이 비바람의 강도가 더 상당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 태풍이 강한 태풍은 아니더라도 네. 일단 들어오게 되면 순간체 태풍성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현재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걸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태풍 장비가 그리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세력과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위치도 알려주시죠. 현재는 이제 그 오키나와 제주도 서귀포죠. 서귀포 남쪽 한 300km 해상에서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현재는 북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서귀포 옆쪽으로 바로 옆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고요. 네. 제주도 옆 해상으로, 동쪽 해상으로. 그러면서 오후 3시쯤이죠. 오후 3시쯤에 부산 서남서쪽 한 70km 해상 정도 위치합니다. 네. 그래서 육지로 상륙을 해갖고 포항 북쪽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현재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단 뭐 영향을 주는 시간 오늘 하루만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이 현재는 19m인데 예. 제주도까지 올라올 때 한 21m 정도, 이게 이제 부산 상륙할 때까지도 초속 21m 정도 급입니다. 그렇게 볼 때 대개 이제 이 경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갔던 게 2018년 10월에 올라갔던 콩레이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번 장미보다는 한 10m 정도는 더 강했어요. 풍속이. 이때도 뭐 거의 제주도 같은 데는 비가 엄청 내렸고요. 바람도 제주도는 물론 저 땅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강하죠. 그래서 순간 최대 풍속이 한 50m 정도를 기록을 했고, 부산 근처 왔을 때 통영도 순간 최대 풍속 40m 이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이제 부산 근처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물론 제주도도 직접적인 비바람 피해를 많이 봤지만 예. 당장 저 남해안 쪽은 지금 엄청난 비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직도 물도 안 빠지고 있고 피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그 2018년 콩레이보다도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날씨 예보가 조금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내일까지 300mm에서 이제 250mm로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태풍에 의한 비는 주로 이제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라든가 이제 지나가는 부산이라든가 남해안 지역, 지리산 지역이죠.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이제 강릉 정도입니다. 강릉은 이제 동풍이 들어오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고요. 이런 지역을 제해놓고 저런 경로, 지금 현재 태풍 경로로 지나가면은 네. 실제로 그 서울이라든가 중부 지방은 비는 많이 안 옵니다. 네. 네.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강수량을 좀 줄이는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런 태풍이 지나갈 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재 이제 비 피해가 제일 심한 이제 경남, 남해안, 네. 지리산 이쪽 인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지금 뭐 비가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으로는 150mm, 200mm 내리더라도 네. 평소보다는 한 400~500mm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언제 좀 가장 조심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늘 예. 뭐 이제 아침 한 7시부터 10시 사이 정도가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이미 남해안 쪽은 태풍 전단부에서 들어오는 비구름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당 한 10에서 20mm 정도 내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산에 상륙하는 게 15시인데 네. 지금 반경이 한 200, 현재 240km 정도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한 9시 이후서부터 남해안 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9시부터 태풍이 빠져나가서 한 15시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경남 지역, 그다음에 지리산 남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은 좀 더 길어지죠.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내일 새벽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대개 아침 한 9시, 10시서부터 오후 15시 사이 정도가 대개 경남 남해안이나 지리산이나 울산 이쪽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가 집중되는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일단 15시, 오후 3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내일 만조 시간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는 그런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제 일단 뭐 부산 같은 데는 오늘 만조 시간이 12시 전후인데 네. 이제 일단 부산 쪽으로 상륙하는 게 15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전에 말씀 15시니까 실제로 부산 쪽 위험한 건 12시부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개 전후 3시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시부터 18시 사이가 위험하고요. 예. 15시 정도 되게 하더라도 그 이미 이전에 태풍 전단부에 이 굉장히 높은 이 파랑이라든가 혹은 파도가 높아져 들어오는데 때 만조가 겹치기 때문에 이미 태풍이 들어오면 항상 비는 그 전단부가 더 많이 내립니다. 앞에 태풍이 들어왔을 때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조 시간하고 겹치면서 이 강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바닷물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저 바닷가 좀 저지대라든가 혹은 이 물이 빠져나가는 낙동강 하구변 네. 이런 쪽의 주민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일본과 미국에서 이번 태풍 진로도를 예측한 것을 우리나라의 기상청이 예측한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의 진로가 좀 바뀔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저 정도 이동하고 있는 속도에서는 거의 안 바뀝니다. 예. 네. 또 지금 기압계 자체가 거의 현재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뀔 경우는 천천히 올라올 경우입니다. 천천히 올라오면 북쪽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어제는 시속 60km로 올라왔거든요. 현재는 한 40km 정도인데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태풍은 거의 진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태풍 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그 태풍에는 사실 이제 위험 반원이라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 쪽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불리는데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을 때 그 위험 반원에 속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현재 태풍이 그 부산 서남서쪽으로 상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네. 거기서 포항 쪽으로 빠져나간다면 그 동쪽이죠. 네. 우측 반원이거든요. 우측 반원은 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더 강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는 저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좌측 반원이 한 최소 20m가 불었다고 한다면 우측 반원은 한 26, 7m 정도. 근데 바람이 좀 더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더 많아지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태풍이 지나갈 때 물론 이제 지리산 이쪽은 저 비바람, 저 바람의 지형적인 영향이 있지만 저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쪽, 그러니까 포항 남쪽으로는 실제로 그 지나가는 동안에는 우측 반원에 속하기 때문에 네. 비라든가 바람 피해가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바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장마보다 태풍이 조금 더 위험한 게 이 바람의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태풍은 어떨까요? 이번 태풍은 일단 현재는 약한 태풍이죠. 크기도 소형급 태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중심 최대 풍속이 21m 정도인데 지금으로 봐갖고는 비태풍이다, 풍태풍이다 이거를 갖다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태풍은. 그러니까 비와 태풍을 같이 갖고 올라오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약하다, 소형이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사실 태풍은
그 자체가 열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높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지만 풍속이 20m 이상, 뭐 그럼 순간제 대풍성 거의 30m까지 부는데 그 정도는 피해는 속출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장마로 지금 큰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에서는 태풍 소식에 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침수됐던 하동의 화개장터는 물이 빠지면서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허성준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죠. 상가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바다가 됐던 화개장터입니다. 수마가 물러가자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한 시장 모습이 드러납니다. 냉장고와 가구 등이 나뒹굴고 진열 상품들은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천장까지 들어찼던 가게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 다이고 뭐고 전부 다 이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질 건 하고 냉장고도 지금 쓸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 대책이 않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상인들은 좌절하기보다 진흙을 씻어내고 성한 물건을 찾으며 억척스러운 삶을 이어갑니다.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자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추스리기도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치우지도 못했는데 온다니까 상당히 이거 긴장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마음 편하게 이거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게임 수요자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자체는 예비비를 풀어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감당하기 벅찬 형편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 피해를 당해서 우리 상인들이 손쓸 틈이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구역이 꼭 필요하고요. 태풍과 함께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화개장터. 상인들은 집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만큼 더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섬진강 제방 일부가 유실돼 침수됐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진흙투성이에 다 젖어버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오정곤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에 잠겼던 농경지. 물이 빠지면서 서서히 다시 농경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랑이 다시 보이고 누런 흙을 뒤집어 쓴 농작물은 장대비가 때린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마을에 다시 돌아온 주민들. 유리창은 깨지고 집안에 성한 게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게 진흙투성이, 한마디로 망연자실입니다. 한복이요. 옛날에 아들 낳을 때 한복 다 이렇게 해놨지 이제. 이제 속에까지 물이 다 들었잖아요. 못 써 이제. 물과 전기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하나라도 더 씻고 또 씻고 말리고 또 말려봅니다. 같은 물로 계속해서 씻다 보니 흙탕물로 진흙을 씻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침수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온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외갓집입니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왔는데 불이 나게 지원하러 왔어요. 다 어르신들이세요. 충분한 보상과 지금부터 좀 지원이 간곡히 좀 필요해요. 발빠른 자원봉사자들은 벌써 도착했습니다. 일단 식당을 먼저 청소를 해주자 해서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마을과 농경지 침수의 원인 유실된 제방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120m가량이 유실됐는데 이곳 말고도 3군데가량 더 제방은 유실됐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응급복구 작업이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물이 더 빠져야 가능한 상황. 일단 복구 자재와 장비를 챙겨놓고 물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붕괴 우려 때문에 저수지 아랫마을 주민들이 대피한 장수군.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서 방수포를 씌우고 저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주를 기준으로 동남쪽, 그러니까 전라북도 산악 지역에 더 큰 상처를 남긴 게릴라성 장마.
그 아픈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곳곳에서 곧바로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누런 흙탕물이 콸콸 넘쳐 흐르던 전주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잠잠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 지금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이번 태풍까지 지나간 뒤에야 이런 쓰레기 처리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피해 복구를 완벽히 마치기도 전에도 태풍이 올라와서 더 걱정이 큰데요. 센터장님,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장마전선을 흩뜨리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일단 그 태풍 세력이 약하기도 하고요. 첫 예. 번째. 두 번째,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찬 공기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말씀하신 거죠. 태풍이 올라오면 거의 장마가 끝나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태풍이 지나가거나 하더라도 중부지방은 계속 장마전선이 일단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구할 시간도 없이 계속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반이 상당히 약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산사태 위험도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이미 남부지방 같은 데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전국이 다 지금 산사태 다 심각 단계 아닙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거의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 그다음에 이쪽 그 지리산 부근에 이런 데는 이제는 약간의 비만 와도 거의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라고 봅니다. 위험하네요. 이제는 지질 상태가.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바람이 강하면 이 태풍은 또 무서운 게 바람의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풍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이 집 같은 것도 부서지고 날아가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지금 이제 바람까지 강하니까 이 지면에 더 충격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쉽게 이 현재 구조물들이 그냥 있는 구조물도 무너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태풍 지나면서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오전 한 9시 정도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특히 남부지방에서 영남 해안 쪽에서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태풍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산사태 이런 거는 이제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위험한 데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좀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게.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남해안 같은 데는 해안가라든가 혹은 이 낙동강이 내려가는 하구 이런 데 물이 갑자기 지금 뭐 일단 그 밀물하고도 겹치거든요. 예. 바닷물이 높아지는 그런 바닷물이 급격히 덮치는 월파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 나가지 마시고요. 절대로. 하여튼 이 홍수라든가 이 태풍에서 사상자가 제일 많은 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피해가 좀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 세 번째가 대개 이 태풍이 올 때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게 비산물입니다. 날아다니는 물체에 부딪히면서 다치거나 혹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태풍이 올라와서 지나가는 요 시간대, 중요한 시간대죠.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 15시에 부산 옆을 지나가니까 최소한 12시부터 18시 사이에는 정말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 네. 거의 이때는 이 정도 바람에 입간판 날아가고 사실 뭐 기왓장 지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풍속이거든요. 네. 그 길거리 나갔다가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올림픽 도로에서. 네. 그래서 정말 태풍이 무섭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강한 태풍도 아니었는데 그냥 나무들이 다 꺾여갖고 떨어져 내려오더라고요. 네.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태풍이 올 때 특히 비산물 이런 걸 조심을 해서 안전한 집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부디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가주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 전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